이번에는 김성환 의원이 소개하는 화제의 격전지로 가보겠습니다. 의원님, 격전지와 함께 그 격전지를 소개하는 헤드카피 한 줄까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격전지로 꼽은 곳은요. 경기의 화성을 지역입니다. 여기에 헤드카피는 현대, 삼성, 하버드입니다. 제가 현대차 그룹에 18년간 임원으로 재직을 했고 마지막에 사장으로 퇴임을 했는데요. 18년 내내 이쪽 지역에서 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지역의 경험을 기반으로 지역 발전을 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제일 적합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직장을 잡은 이후에 10년 동안 여기서 살아오면서 출퇴근을 해왔고 그것이 당연히 제가 여기에 나와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신인을 배치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동탄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서 출마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는 많이 늘고 있지만 기반 시설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교통, 교육, 문화예술 이런 측면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참 많다 느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대 젊은 세대가 사는 곳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정책 만들고 하는 과정이 즐겁습니다. 현대, 삼성, 하버드 의미는 뭔가요? 네, 이제 이 지역의 민주당의 후보가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입니다. 공영훈인데 제가 당의 인재영입위원회 간사를 했는데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을 반납하면서 그분을 만나서 이제 저희 당에 소위 입당을 요청해가지고 정말 공들여서 모신 후보거든요. 이브에 만나셨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을 제가 포기하고 예. 네, 사당동에서 짜장면 먹으면서 만나서 이제 모신 분이고요. 그 일대가 현대자동차하고 삼성 반도체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한정민 전 삼성전자 연구원을 전략 공천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차에 이제 그 지역이 가장 젊은 유권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저랑 선거를 2번 붙었던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가 노원을 버리고 화성으로 옮겨가서 3파전이 벌어지게 된 곳이죠. 그래서 현대를 선택할지 삼성을 선택할지 아니면 비교적 젊은 하버드 출신 이준석을 선택할지 이게 이제 화성을의 선택이 이제 자목 궁금한 지역이라 제가 선택하게 됐습니다. 예, 너무 궁금해요. 제가 이 공영훈 사장 같은 그 민주당 후보가 됐지만은 이분이 이제 출신이 경남 진주예요. 후배인데 그 이제 이분이 이제 민주당 인사 제가 특정인 몇 사람을 저도 직접 봤어요. 뭐 이렇게 올리고 그러는 걸. 너무 이분이 그냥 민주당 인사하고 너무 친밀하게 너무 많이 자주 올리고 그래서 좀 별로 안 좋은 이야기도 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고향 후배적인 입장에서 우연찮게 밥을 한 그릇 하게 됐어요. 공사장 그렇게 민주당 그렇게 주요 정치 인사들하고 잘 어울리고 그러니까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민주당에서 공을 많이 들였으니까 당연히 경남 진주도 아닌 저 하성에서 이렇게 또 출마를 하게 됐다는 걸 제가 그때 확인하고 야 사람은 이렇게 공을 들이면은 결국은 그 공 값어치를 이 사람도 하는구나. 그게 지금 현재 민주당 이 하성을 지역의 공영훈 사정이라는 걸 인식합니다. 인정하는 거죠. 삼성과 현대에 또 자존심이 또 걸린 싸움이 돼버렸어요. 또 전에 우리 당 대표를 한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런 또 관심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성환 의원께서 이렇게 관심 지역으로 잘 짚어주시고 그런데 결과는 또 뭐 그렇게 쉽게 뭐 현대차 공사사로 애단하지는 맙시다. 나중에 결과 나오면 실망할 거니까. 실망할 거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네 분과 함께 판세를 좀 전망을 해보고요. 저희 방송 나가는 날 아마 여론조사가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누가 가장 근접한지 함께 나간다는 거 염두에 두면서 판세를 좀 들어볼게요.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이 지역은 사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젊은 분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해서 출마한 곳이라서 뭐 언론에 아주 이렇게 주목을 받고 처음 알았어요. 저도 평균 연령이 34.5세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우리 그 한정민 그 후보가 이제 반도체 단지가 있으니까 이제 반도체 연구원이기도 하고 그 화성 동탄에서 한 10여 년 살았거든요. 토박이. 예, 토박이고 젊어요. 이 지역이 사실은 이원욱 의원이 3선을 한 지역이죠. 그래서 성향 자체는 좀 진보 성향으로 보고 있는데 후보를 굉장히 지역 특화적이고 좀 친화적인 그런 특성에 맞는 맞춤형 후보를 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선전을 기대하고요. 이준석 후보가 과연 얼마나 여기서 또 선전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죽느냐 그거에 따라서 민주당과 우리 당의 그 대결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냐고 어떻게 예측하시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뭐 대단히 어려운 것이 제 예측인데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 강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희망사항. 희망사항. 희망과 기대를 섞어서 우리 후보가 선전을 해서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삼성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수석님. 그래서 여기 조사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4대 2대 1 정도 나올 거예요. 4대 2대 1. 예, 40%대, 20%대, 10%대. 예, 현대, 삼성, 하버드 이 순으로. 국민의힘이요. 이제 공영훈 전 현대차 사장의 대항마로 한정민 연구원을 했는데요. 준비된 카드가 아닌 것 같아. 여기서 뭐 사시고 연구원 하시고 이런 건 좋은데 공영훈, 이준석 정도 되는 인물하고 이렇게 붙을 만한 그런 건 아니다. 거기다 여기가 이제 민주당 전통적인 초강세 지역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것을 또 반전시킬 수 있는 다른 어떤 스토리라든가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그런 게 이제 보이질 않고 그래서 여기는 격전지라기보다는 화제의 지역구. 화제의 지역구. 예. 화제의 지역구. 근데 인지도 측면에서는 이준석 대표도 우세하지 않습니까? 인지도로 따지면은 제가 제일 세죠. 정치인 최재성, 탤런트 최재성. 그래서 인지도하고요, 지지도하고 오히려 이게 격차가 벌어지면은 더 결과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알려진 만큼 호감도나 지지도가 따라가 줘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과연 그럴 수 있는지 인지도로 따지면 이준석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공영훈 사장 이상 나왔으면 나왔지 처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지도가 같이 그래프가 또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지지도는 처지고 인지도가 높으면 이 간극이 크면은 그거는 당선 가능성이 뭐 거의 희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저하고 보궐선거에 붙었을 때 그때가 3파전이었거든요. 이준석 당대표가 당시에 바른미래당 후보로 예. 나왔는데 그때 이준석 대표가 2등을 했습니다. 화성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국민의힘 후보를 이기고. 네,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의힘의 후보가 경쟁이 아주 높은 분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준석 당대표가 갖고 있는 일종의 인지도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4대 2대 2하고 약간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꽤 득표는 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고 저희 당 후보를 이기기는 어려울 텐데 그래도 잘하면 2등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예. 근데 바른정당은 그래도 의원들이 상당히 있었던 정당이거든요. 그 정당에서 기본표를 가지고 있는 데에서 시작했던 그 득표율하고 요번에 지금 개혁신당 기본 득표율하고는 좀 차이가 질 거예요. 당세가 다르다. 당시 자체가 다르죠. 우리 당 후보를 능가할 거라고 하는 것은 좀 약간 그거는 과대평가된 것이고 결국은 뭐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개혁신당 분들이 또 뭐 서운해하실지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5% 넘어서는 후보들이 없을 거고 알려지지 않은 후보들은 개혁신당 지지율도 밑도는 득표율을 보일 거고 또 개혁신당은 사실 정당 지지율이 이준석 대표 지지율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준석 대표가 뛰어넘고 지역구에 젊은 층이 많이 산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유일하게 두 자리 득표 가까이 혹은 두 자리 득표는 몰라도 크게 막 이렇게 점핑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물론 인지도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준석 전
대표, 지금 개혁신당 대표가 아마 1등일 겁니다. 공용훈 현대차 사장도 그렇게 대중적으로는 알려지지는 않은 인물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만 민주당이 그 좋은 텃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민주당이 그렇게 기대 스킨 그런 결과로 너무 크게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그냥 우리 후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잘 싸우고 또 이겨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